올해 일어난 사건 중 가장 비상식적이고 기이한 사건입니다. 바로 전청조와 남현이가 결혼할 뻔한 일인데요. 궁금한 이야기 채널 보다가 아니 이게 뭐요? 또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교도소에서 남성이랑 펜팔하다가 혼인신고했다고 들었는데 그 전에 제주도에서 여성과 결혼식을 실제로 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남자로서 여자랑 결혼하고 그 다음에 여자 교도소에선 남자랑 결혼했죠. 이후에 남현이랑 또 남자로서 결혼하려고 했나 본데요. 그럼 제주도 결혼식 때는 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건가요? 피해자들은 전청조가 마이바흐를 타고 다니고 경호원이 있고 시그니엘에 살고 여친은 남현이고 이 상태로 눈앞에서 얘기하는데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 시그니엘 경호원이 전청조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친하게 대화하고 그런 걸 보기도 했다고 하죠. 남현이가 전청조와 재혼 예정이라고 알린 뒤 전청조와 관련해 남자가 아니라 여자고 사기 전과가 있다는 등 수많은 의혹이 나왔지만 남현이는 그때도 전청조를 믿었다고 합니다. 지난 25일 오후 5시 전청조가 거주하는 송파구 시그니엘로 경찰과 피해자들이 찾아왔고 전청조는 과거의 사기 행각이 드러난 이후에도 남현이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남현이는 전청조를 그때까지도 믿었다고 말하며 자신은 전청조의 존재가 좋아서 만난 거니 솔직하게 말해라. 재벌 혼외자 자녀가 아니어도 괜찮고 평생 지낼 수 있다고 했더니 엉엉 울어서 불쌍했다고 하는데요. 남현이가 모든 걸 솔직히 말해라. 나를 이해시켜봐라. 확인을 시켜달라고 하자 전청조는 강화도 친구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재벌 3세임을 입증하려 했다고 하는데 리플리 증후군인 사람들의 똑같은 행태가 보여지죠. 전청조가 강화도 친구라며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현이가 안 믿는다고 했고 남현이는 친하다는 친구에게 재벌 회장 아버지 본 적 있느냐고 물었더니 네, 전 2번 봤어요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남현이가 엄마를 한번 찾아갈까 했더니 엄마가 기사가 나간 후 화가 나셨다고 재벌 아버지가 알면 안 된다고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공개되면 안 되는 거였다고 했고 남현이가 미국에서 태어난 것은 맞냐? 고 추궁하자 다시 어머니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서 전청조가 엉엉 울면서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 하니 엄마가 아휴 하고 대답을 못하자 현이한테는 말하자라고 하니 어머니란 분이 울면서 뉴욕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지난 25일 전청조가 업무 미팅으로 부른 사람들이 시그니엘을 방문했을 때 감독님 저희 전청조 대표님한테 투자했어요. 감독님 이름 있고요. 라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남현이 가족들은 남현이가 결혼을 약속한 뒤로 전청조의 집에 계속 머물고 있자 다시 그녀가 거주하는 송파구 시그니엘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남현이의 모친을 비롯한 가족 등이 오랜 시간 남현이를 설득했는데 현장에는 전청조 투자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남현이의 지인은 가족들이 제발 현실을 자각하라고 설득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으며 가족뿐 아니라 친척들도 나서 남현이에게 전청조의 실체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청조는 남현이 가족들에게 잡혀 있었고 남현이는 지하 주차장에서 가족들과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뒤 모친의 차를 타고 성남 도촌동으로 이동했는데요. 남현이의 가족들은 매체와 기사를 통해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확인했는데 투자 사기, 결혼 사기, 데이트 사기, 재벌 3세 사기, 그리고 성별 사기까지 믿기 힘든 내용의 연속이었지요. 전청조에 대한 소문이 있었지만 거짓말이라 생각했는데 수많은 증거를 보면서 그의 사기 행각을 알게 됐고 늦었지만 바로 잡고 싶었다고 합니다. 전청조가 남현이의 이름을 이용해 투자 사기를 벌이면서 투자 설명회에 참석한 남현이의 조카에게까지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9천만 원을 가로챘는데요. 전청조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경마축산고교 졸업은 하지 못하고 1학년에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에 관한 공부를 한 건 사실이나 승마 선수로 활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창들 사이에서도 전청조의 허언증이 심해 그의 말은 믿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3, 4년 전쯤 강화도 친구들 술자리에서 전청조가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자지만 임신이 가능하다고 하자 친구들은 얘 또 거짓말하네 하고 안 믿었다라며 당시를 떠올렸죠. 친구들은 전 씨가 이렇게 큰 사기를 치고 전과자였냐며 의아한 반응인데 학창시절 이미지는 소위 말하는 일진은 아니었는데 성적은 모르겠고 나쁜 친구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성인이 된 후 이재용 회장하고 미팅이 있어서 만나러 간다는 허풍을 하기도 했으며 점점 이미지 자체가 사기꾼으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물질적인 거에 환상을 갖고 허풍을 떨고 다녔는데 재벌 3세 뉴욕 출생 모두 순전히 거짓말이고 완전 토종 한국인이라고 전했죠. 현재 전청조는 잠수를 탄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남현희가 전청조에 대한 흔적을 모두 지웠습니다. SNS에 전청조의 애칭이었던 쪼라는 이름이 언급된 게시물과 그동안 전청조에게 받았던 고가의 선물들을 올렸던 게시물을 삭제했으며 특히 남현희는 전청조와 함께 갔던 파라다이스 호텔 풀빌라 사진을 삭제했는데 1박에 1200만 원이었죠. 두 사람은 올 2월에 해당 호텔을 방문했는데 남현희는 올해 8월에 전 남편과 이혼했고 이로 보아 이혼 전부터 이미 전청조와 만남을 갖고 호텔을 다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벌 3세라며 경호원을 대동해 다녔던 전청조는 사실은 61만 6천 원을 갚지 못해 2019년 이후로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인데 현재까지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며 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남 씨와 전 씨는 결혼 발표 인터뷰를 통해 전 씨가 서울 잠실 시그니엘에 살고 있으며 재벌 3세라고 전한 바 있고 최근 남현희의 인스타그램 등에는 전청조가 선물한 고가의 차량과 선물 등이 올라왔던 바 신용불량자가 어떻게 고가의 선물을 하고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는데요. 네티즌들은 재벌 3세도 아닌데 도대체 시그니엘은 어떻게 살았으며 남현희에게 벤틀리를 어떻게 선물한 거야? 하고 궁금해하는데 신용불량자라 신용카드나 통장을 만들 수 없었던 전청조는 남현희와 자신의 공범인 경호원 명의를 빌려 시그니엘을 호텔처럼 단기 임차하고 리스로 벤틀리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현희는 전청조로부터 지속적으로 고가의 명품 선물 등 금전적 이익을 받아온 만큼 그가 저지른 사기 사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믿고 사기에 걸려든 피해자들에게 최소한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사기범죄 수익금으로 마련했을 고가의 선물 등 금전적 이득을 얻은 부분에 대해선 반환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줘야 합니다. 전청조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남현희가 그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그녀는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전청조의 성별 의혹에 대해 묻자 이전에는 여자였다.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얘기라며 지금은 남자다라고 답하면서 전 씨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로 시작하는 주민등록증과 2로 시작하는 주민등록증 두 개를 하나씩 보유하고 있었다고 답하며 신뢰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국가행정전산망에는 아직까지 전청조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 기재돼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청조가 뒷자리 1로 시작되는 주민등록증을 남현희에게 보여주며 남자 행세를 했다는 건 처음부터 진실되게 사귈 생각이 없었다는 반증이죠. 우리나라는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이고 따라서 전청조는 법적으로 자신이 여성인 이상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애당초 결혼이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요. 몰랐을 리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10중 8구 그가 필요했던 건 남현희와의 결혼이 아니라 본인이 대한민국 펜싱 금메달리스트 남현희와 결혼할 사람이란 사실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결혼에 골인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남현희라는 유명인과 결혼할 남자라는 포지셔닝을 통해 이득을 챙기려 들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죠. 다만 이 대목에서 전청조가 미처 생각지 못한 건 대한민국 언론 중 일부는 경찰 뺨치는 조사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과 수백 수천만 명에 달하는 네티즌 수사대가 뛰어들면 못 밝혀내는 사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인데 그걸 간과하는 바람에 그는 결혼 발표 며칠 만에 성별 의혹부터 시작해 안 좋았던 과거까지 한 방에 탈탈 털려버리는 후폭풍을 맞고 말았습니다. 결혼 발표 이후 최근 전청조의 사기 행각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내막을 살펴보면 그 뒷배경엔 남현희가 적지 않은 비중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가까운 인척인 그녀의 조카까지도 철석 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전 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을 정도라니 그 나머지 사람들이야 오죽했을까요? 비록 남현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전청조 곁에서 병풍 노릇만 했다 하더라도 그 병풍 때문에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죠.
심지어 며칠 전 디스패치 발로 처음 전청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대응 운운하며 전청조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한 언론 보도에도 그 정도였는데 평소 그녀가 전 씨를 얼마나 신뢰하는 태세로 감싸고 돌았을지는 불을 보듯 뻔하고 그런 태도가 사기 피해를 키우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는데요. 더군다나 남연이는 전청조로부터 명품이니 고급차니 하는 고가의 선물들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전 씨가 과거 몇십 몇백만 원 정도 되는 적은 돈조차 아쉬워 온갖 범죄 행각을 벌이고 돌아다닌 걸 감안하면 수중에 돈이 그리 많았을 리는 없고 결국 그 모든 선물의 자금원은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범죄 수익금일 거라는 판단이 가능하죠. 전청조 때문에 역대급 추문에 휩쓸려 그녀 역시 명예에 큰 흠집을 입는 피해를 당하긴 했지만 그동안 사기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배어있는 돈으로 적지 않은 금전적 이익을 얻어왔다는 측면에서 남현희 씨는 나 역시 피해자라고만 주장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고 최소한 그녀의 이름을 믿고 사기 범죄에 걸려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갖고 전청조가 범죄 수익금을 이용해 제공한 모든 금전적 이익들만이라도 반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은 예상 밖의 일들이라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아무쪼록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남현희 씨는 제2의 낸실행이 되기 전에 레드라이트 켜지고 탈출각 나왔을 때 빠르게 탈출해서 다행입니다. 역시 사람은 징역을 살고 감옥을 다녀와도 절대 안 변하네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행